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반구대 암각화로 정했습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TV 뭐 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책자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로 아는데, 제가 이제 소제목을 7,000년 전 꿈의 비즈니스 고래잡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반구대 암각화를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285호거든요. 지금 위치는 이제 음, 포항하고 부산 사이, 죠 울산 가까이에 있는 뭐 울주, 대곡리에 있는 그 암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면에 이제 음, 그 신석기 시대 때부터 그 원시인들이 이 바위에다 새겨진 그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이제 국보 285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그 동국대 그 탐사팀에서 1971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이제 동네 주민이 사실은 이제 동국대 그 탐사팀이 그 옛 절터를 탐사를 하다가 이제 이 지방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동네 주민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위에 그림이 새겨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네 사람 주민의 이제 그 귀띔을 듣고 이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각화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신석 시대 때부터 원시인들이 그 새겨놓은 그림이 353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고래 그림도 있고, 뭐 물개, 상어, 거북이, 뭐 동물, 뭐 사냥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이제 이 새겨놓은 그림인데, 물론 이 그림에 대한 그 역사적인 해석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자기의 소원을 그린 것이다. 또는 뭐 그냥 고래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뭐 사슴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기법이 이제 선으로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걸 선색임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고래 그림처럼 이렇게 음, 고래 형상을 그냥 이렇게 다 면을 다 파낸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면색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여기에 이 동시대에 그려진 게 아니고, 추측에 의하면 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그려진 그런 암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림이 겹쳐져서 막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면색임 그림은 선색임으로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면을 깎아낸 면색인 그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 353점 중에 가장 많은 그림이 뭐냐면 고래 그림이에요. 고래 그림. 여기서도 이 탁본에 보면 고래 그림이 가장 많죠. 그렇죠? 뭐 여기 거북이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고래 그림이에요. 근데 고래 사냥하는 사람 그림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되기, 그러니까 1971년 12월 25일 날 발견됐는데, 발견되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암각화는 노르웨이에 있는 알타 암각화였었어요. 이것은 한 6,500년 전부터 시작된 암각화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밝혀졌는데, 근데 그것보다 천여 년 정도가 더 오래전에 새겨진 기록이 바로 이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근데 이 반구대 암각화는 특히 고래 그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래 도감이다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고래 그림이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래는 이 반구대 암각화가 근데 7,000년이나 7,5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그 곳이거든요.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일단 접근이 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아마 이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이 마음을 먹고 가서 그려야 돼요. 그 훼손
훼손하려는 사람이 접근이 좀 힘들었겠죠. 이 앞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서북향이에요. 그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 이 처마처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7천 년이나 지났지만서도 이렇게 잘 어제 그린 것처럼 잘 보존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천혜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암각화를 그린 원시인들도 아마 이곳에 그리면은 보존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걸 마치 알았다는 듯이 보존이 잘 될 지역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댐으로 수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 뭐 갈수기가 지나면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거듭해서 훼손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뭐 방비책을 쓰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다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는 댐 수위를 낮추는 걸로 해서 물에 안 잠기도록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m 정도 차는 댐 수위로 댐을 만들었는데 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 처리를 위해서 53m, 53m로 그 수위를 낮춰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보니까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뭐 공룡 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석기 시대 원시 그 문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채 발견되지 않은 암각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 관리로 해서 이제 보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래잡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고래잡이는 음,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과거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원시인들이 쓰던 고래 사냥법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고래 사냥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남태평양 주민들이 이제 고래 사냥을 하는 장면인데 지금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원시인들도 이렇게 잡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경선으로 그 고래를 잡는 현대식 배는 이렇게 작사를 대포처럼 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원시인이 고래를 잡던 방법으로 남태평양 주민들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 고래잡이가 목숨을 건 작업이거든요. 지금 이 원시시대 방법 그대로 지금 고래잡이를 하는 남태평양 주민들도 이 고래잡이를 하다가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래를 왜 잡느냐 하면 이 고래를 목숨을 걸고 원숭이들이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래를 한 마리 딱 잡으면 반년치 식량이 생기는 거예요. 한 부족의 반년치 식량. 그러니까 6개월치 식량이 생기기 때문에 목숨을 건 위험한 그런 사냥임에도 불구하고 고래 사냥에 이렇게 도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고래는 음, 바다의 로또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 고래들이 이제 그 멸종동물로 많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 인근에 있는 주민들 고래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몇몇 부족을 제외하고는 고래 사냥이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고래 고기를 파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울산에 가면 부산에도 있고. 그러면 이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는데 왜 고래 고기를 파는 집이 생겼느냐? 이 고래를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고기를 잡는 그 어업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고래가 그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는 어종이니까. 근데 고래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다른 물고기 잡으려고 어망을 쳤는데 어망에 고래가 걸려서 죽었다.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 경찰들이 와서 어, 어부들이 의도적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어망에 그냥 저절로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지 그 사인을 조사를 해서 어,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선주한테 이 고래 고기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래는
어, 바다의 로또라 그래요. 왜냐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 고기값이. 근데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고래 한 마리가 어망에 이제 저절로 잡히면 그걸 신고를 해서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그 어망 주인한테 이제 인수를 하는데 보통 5천만 원, 1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래고기는 원시 시대부터 이제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고래고기를 파는 집에 이제 가격표를 가져왔는데 제법 비싸요. 그렇죠? 대짜 한 접시가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고래고기는 비싼 고기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벌로 향유고래가 이제 그 향유고래 그 똥, 변이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향유고래 수컷들이 그 배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로 치면 이제 배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런 똥을 누는데요. 그러면 이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뭐 바다 파도에 밀려서 바닷가로 흘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바닷물에 이제 햇볕과 바닷물의 조화를 해서 굉장히 향기가 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바다 특히 향유고래의 그 똥을 변을 가치가 굉장해요. 여기 보면 어 2021년 5월 달에 예멘에서 이제 용연향이 하나 발견됐는데 16억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태국에서도 3억에 팔린 게 있고 2016년도에 오만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80kg짜리 32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 원시인들이 왜 목숨을 건 고래 사냥에 이렇게 몰두를 했을까를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남태평양 주민들이 고래잡이를 할 때 원시인들하고 똑같은 기법을 써요.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를 발견하면 그 창을 몸을 내던져서 고래 등에 올라타서 창을 내리꽂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그 목숨을 거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원시인들의 그 고래 사냥 작살은 음, 지금 남태평양 주민들 거보다도 훨씬 열악했을 거예요. 이 발견된 그 화석에 의하면 고래뼈에 사슴뼈로 만든 작살이 박혀 있는 게 화석으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썼던 그 고래 사냥 도구는 사슴뼈예요. 사슴뼈를 갈아서 나무 끝에다 묶어서 어, 자기 몸을 던져서 고래 등에 올라타서 고래에다가 이제 창을 꽂아서 고래를 죽이는 방법으로 어, 사냥을 했던 것을 이제 그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자기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고래가 뭐 한 번에 작살을 죽겠어요? 그 덩치 컸는데 여러 번 여러 명의 사람이 이렇게 몸을 던져서 작살을 꽂아서 고래를 죽였을 텐데 그 여러 명이 목숨을 걸고 이 고래잡이에 도전을 한 거예요. 죽을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 왜 도전을 했느냐? 힘든 사냥이긴 하지만 한 번 잡으면 6개월 동안 우리 부족이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인들의 고래 사냥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영감처럼 느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우리들 모습이 저는 여기에서 투영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 뉴스킨의 보상 플랜을 알아채고 도전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들을 다 먹느냐면 저를 비롯해서 아, 일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바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100명이 버는 돈을 혼자서 벌어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고래사냥, 목숨을 건 고래사냥을 도전한 그런 심정이 아마 우리의 심리와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만큼 도전 정신이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원시인들이 고래 사냥에 도전한 그런 심리가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한
우리들의 심리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 많이 있는데 고려와 관련된 문학 작품 속에서 제가 얻은 문장 하나가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새우잠은 이게 구부려서 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열악한 환경이지만서도 고래를 잡는 꿈을 꾸라는 이 단어가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우리들의 표현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 진짜 내가 저 고래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위압감을 느낄 만한 덩치 큰 고래도 만날 것이고, 근데 용감하게 작사를 긋고 등에다가 고래 등에다가 어, 작사를 깊이 쑤셔 놓고 비록 내 몸은 바다에 떨어지지만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갖고 고래 사냥을 했던 원시인처럼 뉴스킨을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다시 한번 이렇게 원신의 고래 사냥을 가다듬는다면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를 제가 단구대에 있는 암각화, 특히 고래사냥을 했던 원시인들의 이 그림으로 남긴 이 용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일깨우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모토로 삼기 위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성공 확언을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점점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